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서울에서 웅포관광지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갖고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업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는 등 관심이 높았습니다. 시는 다음 달 29일 민간 투자 공모를 받습니다. 익산시가 여성가족부의 전락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문 용역 결과 호남권과 충청권을 아우를 수 있어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군산시가 서수면에 지난 2년 전에 무산된 축사를 또다시 허가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성산면에 하수 처리장을 지으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지를 다시 선정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들 모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돼도 군산과 익산은 2주 동안 이행기간을 거쳐 조정됩니다. 그래도 이번 이행기간에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매출 감소에 허덕이는 지역 상권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웅포 관광지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투자 유치 설명회에 업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다음 달 29일 투자 공모 신청이 이뤄집니다. 첫 소식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웅포 관광지 투자 유치 설명회. 할인그룹을 비롯해 국내 리조트 운영사와 건설사 등 8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웅포 관광지 3지구 28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대상으로 한 가족 단위 레저시설 조성 사업에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된 겁니다. 익산시는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워터파크 또는 테마파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산 웅포 관광지 3지구 조성 사업의 미래 가능성, 관광지 개발 매력, 기업 투자 매력 등에 대해 오늘 투자 설명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민간 사업자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웅포 관광지 3지구는 익산시가 소유한 부지로 매각 금액은 115억 1,700만 원. 민간 투자자는 법인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락시설을 포함해 관광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투자 공모 신청은 다음 달 29일 진행됩니다. 제안서 평가를 거쳐 오는 8월 초에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시협약 체결과 토지 매각,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시행 허가 등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또 업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금융,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KB국민은행 호남지역 영업그룹과 웅포관광지 민간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웅포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은 올해를 넘기지 않고 착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웅포 관광지를 가족 단위 레저시설로 개발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는 힐링과 휴식이 있는 여행지를 제공하고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년이 넘도록 개발되지 않은 웅포 관광지 3지구. 2025년까지 대규모 위락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익산의 새로운 대표 관광지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역 복합 환승시설 개발을 놓고 대기업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역 복합 환승시설 개발 계획을 연내에 구체화시키기로 하고 대기업 2곳과 협상 중입니다. 이들 대기업과 투자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면 상업과 주거시설을 갖춘 익산역 복합 환승시설 개발에 8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익산시는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선 동대구역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복합 환승시설 개발이 현실화되면 차량 정비청 이전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인근 공유수면을 개발할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164만 제곱미터 부지에 관광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체육시설 등 최소 3천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사업자를 오는 8월 27일까지 공모합니다. 사업자는 단독 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참여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메가와트가 부여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제출된 사업 제안서를 대상으로 9월 중 종합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지속적인 산업체질 개선과 생태계 조성으로 전북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는 데 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지사는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7기 4년차는 코로나19 방역과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대 정책과제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과 새로운 산업지도, 전북목 확보와 현안 해결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 시기를 앞당기고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을 위해 SOC 사업 구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1회 군산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시민포럼을 열었습니다.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군산 어민들의 생각을 듣고 어민들의 수용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대체 어장과 이익 공유안 마련 등 어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민관 협의회를 열어 어민들의 수용성을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익산시가 여성가족부의 전락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문 용역 결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익산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등 정부 공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여성가족부의 전락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진행한 기본구상 연구 용역 결과 편입비용 비율은 1.10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디딤센터는 정서, 행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치료, 교육 등 총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익산의 청소년 디딤센터가 들어서면 전락권은 물론 충남과 대전까지 이용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서불안 등으로 문제 행동이 우려되는 청소년과 정신적,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까지 감안하면 최소 수요는 7만 2천 명, 최대 수요는 30만 명까지 예측됐습니다. 이를 통한 생산 유발 효과는 354억 7,800만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49억 600만 원, 고용 창출 효과는 244명입니다. 관건은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을 뚫고 내년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예상되는 건립 비용은 경상권 청소년 디딤센터를 감안할 때 160억 원 규모. 최근 정원윤 익산시장은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기재부를 찾아 실시 설계 등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광주와의 경쟁을 고려해 특화된 연계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등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에는 원광대 위센터와 농촌진흥청, 공공승마장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치유승마, 원예치유 등 우리 시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난달 3일부터 열흘간에 걸쳐 전라와 충청권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수요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3.6%가 필요성을 인정한 익산 국립 청소년 디딤센터. 정부 설득에 나선 익산시가 공감대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추정호입니다. 군산시가 다음 달부터 남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늘면서 피해 아동 보호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남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에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없어 관내 아동 양육시설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왔습니다. 익산 금마의 축구공원 제3구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전지훈련이 가능한 시설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까지 들어선 금마 축구공원 제3구장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25억 원이 확보되면 금마 축구공원 6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 내에 들어서게 됩니다. 앞서 익산시는 금마권역 활성화를 위해 87억 5천만 원을 들여 전용 축구장 2개와 풋살 경기장 등을 만들었습니다. 도의회가 악취 민원 증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만기 도의원에 따르면 도내 악취 민원은 지난 2018년 1,081건, 2019년 1,383건에서
지난해에는 1,49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해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전라북도가 사들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4급 서기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오늘 군산시에 따르면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진희병 수도사업소장은 경제항만혁신국장에 임명했습니다. 또 김봉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수도사업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행성 문화예술과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서광순 관광진흥과장은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임 군산시 부시장에 황철호 전라북도 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부단체장 인사에 따라 신임 군산시 부시장에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을 발령했습니다. 황철호 신임 부시장 내정자는 완주 출신으로 상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4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군산시에서 사무관 승진 후 전라북도 규제개혁추진단장과 일자리 경책 정책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측에 따르면 경선 컷오프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11일까지 6명의 후보로 압축하고 9월 초까지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서수면 중심지에 축사를 허가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2년 전 무산시킨 축사 건립을 군산시가 다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지난해에도 성산면에 하수 처리장을 지으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지를 다시 선정하는 진통을 겪었는데요. 이 모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서수면의 한 논입니다. 군산시는 올해 초 이곳에 소를 키우는 축사 2곳을 허가했습니다. 군산시는 2년 전 14곳의 축사 집단화 신청 당시 오염 할당량이 초과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이겼지만 이번에 다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군산시는 축사 집단화 방지를 위해 도로에서 200m, 소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500m 안에는 들어설 수 없다고 입지 기준을 세웠던 게 문제였습니다. 주민들은 업체들이 이 입지 기준에 맞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0여 개 마을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수면에서 그렇게 우사가 많이 들어서면 우선 환경적인 문제와 악취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그 우사를 지으려고 하는 지금 그 터는 서수면 한 가운데에 있는 뜰에 있어서 그 악취가 그 서수면에 있는 거의 한 20개의 부락 정도의 그 악취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삶의 질이라든가 생활에도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군산시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며 새로 만들어진 규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군산시가 이번에 축사민원에서 보듯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들을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 의견이나 어떤 그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된 그 과정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군산시는 뒤늦게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지만 한 번 내준 허가를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가볍게 여기다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은 건 이번뿐이 아닙니다. 지난해 성산면의 한 마을의 하수처리장을 짓겠다고 나섰다가 뒤늦게 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부지를 다시 선정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군산시는 그 일을 계기로 주민과의 소통 문턱을 낮추고 의견 수렴 없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세웠지만 반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말뿐인 주민소통과 투명성을 놓친 미숙한 행정 탓에 주민들의 속만 까맣게 타고 있습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제강 슬래그를 도로 기충제로 사용해 환경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의 토양 오염도가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육상태양광 3구역 배수로에서 채취한 토양 오염도 조사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번 검사 항목은 카드뮴과 구리, 비소, 수은 등 9개 항목입니다. 서지만 군산 육상태양광 대표이사는 도로 보조 기충제로 사용된 제강 슬래그에 이어 토양 오염도 검사에서 대다수 유해 물질이 불검출됐거나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별도로 다른 기관에 중금속 22가지에 대해 함량 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다음 달 10일쯤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민원인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비틸 하수관로 공사 감독을 맡은 전현직 공무원 5명을 고발했습니다. 군산시는 114km 구간에서 1,800여 건의 부실 시공을 확인하고 시공사 등이 챙긴 부당이득이 170억 원에 이른다며 시공업체 등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감독을 맡은 공무원은 고소 대상에서 빠져 민원인이 전현직 공무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사유는 그동안 알려진 총 공사비가 716억 원이 아닌 916억 원으로 드러났다며 허위 문서 위조 등의 혐의입니다. 다음 달부터 장마가 예상되면서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 33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급경사지와 침수 우려 취약도로 등 331곳을 인명피해 우려와 재취약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38곳이었던 인명피해 우려 지역보다 93곳이 추가로 발굴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장마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2,054건, 1,341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다음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익산과 군산은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가진 뒤 조정되는데요. 그래도 이번 이행 기간에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매출 감소에 허덕이던 지역 상권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전북도는 1단계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익산과 군산, 전주, 완주, 이서면 등 4곳은 방역 긴장도 이완 및 유행 재확산 우려에 따라 7월 14일까지 이행 기간을 두게 됐습니다. 이행 기간에는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이행 기간을 거쳐 예방접종과 유행 감소 등 상황을 지켜보며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됩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방역당국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방역에 대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실현이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행 기간 동안 뚜렷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7월 15일부터는 익산과 군산 등 4곳도 거리두기 1단계가 본격 적용됩니다. 1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적 모임 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식당,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은 면적 6제곱미터당 1명을 기준으로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행사와 집회의 경우에도 500인 미만까지 가능해집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관리 강화로 1단계부터 수용 인원의 50% 이내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 활동이 금지됩니다. 단, 백신 1차 접종자는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와 소모임의 경우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소상공인들의 주요 매출 감소 원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였던 만큼 이번 개편안으로 이들의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는 우리 이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환호와 희망의 메시지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비록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의 기대는 힘들겠지만 우리가 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다시 강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고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앞서 2주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 익산과 군산. 앞으로 2주간이 일상생활 복귀의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 익산에서 3명, 전주 3명, 군산과 남원, 완주, 고창에서 각각 1명씩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익산 477명, 군산 280명 등 2,357명입니다.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5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5명입니다. 지역 발생 560명, 해외 유입 35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5만 6,16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사망자는 2명이 늘어 2,017명입니다. 도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35명이 출국 금지 대상입니다. 이들의 출국 금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6개월로 밀린 지방세를 내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조치는 연장됩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무려 23억 원에 이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읍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70대가 17일 만에 숨져 보건당국이 인과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29일 전북도와 유족 등에 따르면 70살 A씨가 지속해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전날 갑작스럽게 쓰러져 숨졌습니다. 지난 11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이후 17일 만입니다. 유족들은 A씨가 백신 접종 직후 가벼운 몸살을 앓다가 일주일 후부터 가슴 통증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당국과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관련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주에서 60대 임차인이 임대인을 무차별 폭행해 구속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63살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쯤 전주 완산구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임대인 68살 B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협직원이 허위로 구매계약서를 작성해 수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횡령 등 혐의로 전주 농협직원 30대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농약 구매계약서를 실제보다 많은 물량을 구입할 것처럼 작성한 뒤 6,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농협은 자체 조사를 실시해 횡령 금액의 일부인 1억 2천만 원은 돌려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제26회 익산 시민대상 시상식과 익산만의 숨은 보석 수여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익산 시민대상은 문화체육대상의 김은철 씨, 산업대상의 소종근 씨, 효행대상에는 박혜영 씨 등 모두 7명에게 주어졌습니다. 익산만의 숨은 보석은 익산 최고령 이발사 김명수 씨, 도내 첫 아나소사이어티 가입자 임숙현 씨 등 98선에 대해 수여됐습니다. 군산 앞바다에 수산자원 150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군산시는 고군산 군도해역에 넙치 50만 마리, 조피볼락 80만 마리와 전북수산기술연구소에서 분양받은 주꾸미 15만 마리 등을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안에 바지락 500만 마리와 해삼 20만 마리도 방류할 계획입니다. 익산교육지원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이 과학영재교육 협력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연구 인프라와 복합 소재 체험관 등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과학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과학 프로그램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들이 직접 강연을 하게 됩니다.
만경강 파크 골프장이 익산 시민들이 애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조성된 만경강 파크 골프장은 올해 18홀로 확정돼 13개 클럽의 460여 명의 동호인이 즐기고 있습니다. 원광 새마을금고는 파크 골프장 이용객들을 위해 비빔국수와 그늘막 쉼터를 제공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마한 로터리클럽이 제25대 회장에 박삼목 주식회사 SMTNC 대표이사가 선정돼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박삼목 회장은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 복지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귀농 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심화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군산 미성동이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는 사랑의 밥상 나눔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8도,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1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